한 주간의 세계 뉴스 끝까지 파헤쳐보는 끝내주는 세계 시간 이승원 평론가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날씨에 맞게 화사하게 파란색을 네, 입고 오셨어요. 네, 뭐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화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스테이트 네. 오브 더 유니언인데 요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어떻게 돼? 네, 어떤 1시간 넘는 국정연설이었는데요. 지난 7일이었습니까? 국정연설은 어쨌든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작정하고 그 사회의 어떤 의제 혹은 본인의 의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종의 교과서 총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국정연설을 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여성, 뭐 낙태 문제, 그리고 이민자 문제, 그리고 뭐 경제 문제, 이 국내적인 얘기를 했고 국외, 해외 문제는 이제 뭐 예상하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중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주요 의제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이렇게 불리는 거죠. 네네. 그 의회에 가서 연설을 그렇죠. 하는 장면이던데.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하나하나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의제 같은 경우는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022년 6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낙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낙태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그 국정연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낙태 문제 문제점, 여성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총기 사고 피해자들도 초청해가지고 총기 사고의 그 문제,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공화당 이쪽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총기 그 불법 소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쟁점화하고 있고 사망자는 늘어나지만 의회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낙태, 총기 문제, 또 아까 이민자 문제도 있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문제도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했는. 그러니까 낙태는 분명히 낙태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을 내놨을 것 그렇죠. 같고. 여성들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화면을 보면 국정연설 때 보면은 대통령만 비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리액션 주는 앞에 이제 의원들 그리고 초청 외빈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어느 자리 가면 대통령 옆자리에 누구를 앉혔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가 손잡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의전 하나하나가 메시지일 텐데 정치적으로. 특히 국정연설에서 초청 외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뭐 유전질환이나 뭐 성폭행 피해자들 이런 경우 당연히 낙태를 해야 되는데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건 완전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피해자들을 실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총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 초청했고,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불법, 그러니까 이민자 앞에 불법을 붙이냐 안 붙이냐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 건데, 이제 공화당 특히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 항상 불법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범죄를 일으키고 마약을 들여오고 여성들을 뭐 못 살게 굴고 이런 이제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초청 외빈도 달랐었고 서로 방점을 찍는 이로도 다른데, 어쨌든 이번에 바이든의 초점은 예상대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의제에 상당한 시간을 이제 할애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그 대법원 판결이 낙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못하게 돼 있는 못하게 주가 있죠. 하는. 이게 주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낙태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여성들의 어떤 자기 몸,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마다 이 또 법이 굉장히 뭐 몇 주냐, 어느 상태에서 허용하냐,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음성화돼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성 건강에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임신 중단이라고 용어를 써야 된다고도 하던데 뭐 임신 공식적으로 중단이라면 낙태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뭐 어버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낙태라고 네, 쓰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낙태라고 것이고. 하고요. 네. 아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똑같습니다. 바이든이 항상 그거잖아. 이제 지금 사망하고 있는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지 하마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의 어떤 지금 피해를 당장이라도 지금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소 6주 동안 이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서 뭐 쉼없이 노력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번 달 초에 뭐 3월 4일쯤 돼서 잠정적으로 휴전이 뭐 가능하겠다 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이제 하마스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제 남단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민간인들을 계속 희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지금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 바이든은 뒤에서 잡고 있지만 전혀 먹히질 않는 거고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어떤 균열 상태를 이제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 연설에서도 바이든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 가끔 일어나죠. 이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이제 뭐 쏙닥쏙닥 하는 게 네네네. 마이크에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이제 다음 날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막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뭐 비판적인. 이제 바이든이 욕을 어딘가.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무슨 F 월드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 네.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아랍계 미국인들이 네네.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네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이크 켜진 거를 정말 몰랐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는 이제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종종 나고 이미 바이든은 이제 자기 속내를 국정연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등등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몰래 할 내용들은 아니었죠. 네네, 맥락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했으니까. 똑같은 네네. 내용이다. 똑같은 스탠스다.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겠죠. 네. 지난번에 저기 점잖은 노인이라고 검찰에서 특검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바이든 나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는 좀 그런 뭔가 나이 든 게 티날 정도의 실수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이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제 특히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특히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를 가장 공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저는 생각해 보면은 나이 외에는 특별히 흠잡을 게 없다는 얘기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그 수혜를 잊지 못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보수층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바이든을 향해서 과다하게 카페인을 섭취한 화난 노인처럼 들렸다. 그래요? 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에너제틱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롱이죠. 칭찬인 듯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하기에는 반대파 입장에선 그러니까 카페인 과다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또 한 조롱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폭스의 간판 앵커 한 사람이 바이든이 보통 이제 슬리피조, 뭐 졸린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자주 썼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슬리피조였는데 이번엔 잭업, 그러니까 각성제 같은 거, 그러니까 카페인 같은 걸 때문에 흥분해서 뭔가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에 대한 수식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조롱조롱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문장 두 개를 간신히 있던 이 노인이 이번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러니까 말 잘했다는 뜻이죠. 네네네. 네, 그런 거고 뉴욕 타임스인가요? 그동안 이제 바이든의 어떤 나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비판을 했던 그 칼럼니스트가 이번에 국정연설을 듣고 그 기존의 자기 입장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 바이든 돌아왔네, 살아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좀 보수적인 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도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리고 태도도 그렇게 그래도 뭐 카페인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니까 네. 태도도 뭐 그렇게 열정적이었다면 성공한 거네요. 성공한 그쵸? 성공한 국정연설이죠. 네, 그렇군요. 비교적. 그래서 그 지표가 돈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돈하고? 이 국정연설하고 그날 그 이후로 24시간 만에
$1,0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 기부금, 기부금. 후원금, 정치 후원금이죠.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1,000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132억 원? 130. 네,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30. 단위가 하루만. 다르네요. 우리나라 정치 후원금하고 하루에 뭐 여기는 130억? 상한제도 이 상한선도 없으니까 미국은 다 네네. 정말 돈 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가 많이 모였다고 해도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 누적치를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하루 만에 국제연사 하루 만에 이제 132억이 몰려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좀 효과를 본 거 아닌가. 물론 이것이 대선 11월에 있을 대선의 표를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부금이라는 게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도 드랍하기 전에 어쨌든 그 큰 손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컸을 텐데 돈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 거는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연설로까지 뭔지 모르겠으나 국제연설 이후에 이제 이 기부금에 주목하는 언론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공화당이 더 부자당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라는 게 항상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총액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인 이 기부금과 이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팩이라고 하는 그 정치활동 그 다른 쪽으로 모이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총액 전체를 봐야 돼요. 네. 팩은 독립적으로 또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죠. 그쵸. 뭐 단체 일종의 위원회. 자기가 돈 모아서 그쵸. 무슨 폴리티컬 PAC인데 무슨 커미티 PAC. 어쨌든 네네. 정치 활동하는 위원회인데 네네. 여기서는 비영리 단체처럼 돈을 그냥 모아서 그 그렇죠. 돈으로 이 후보 지지하는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뭐 캠프하고 연결돼 있지는 않고 그렇죠. 이런 곳이죠. 그래서 실제 그것까지 합하면 트럼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나 모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마 대선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돈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연설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거 시청률 같은 거 나오지는 않아요? 이번에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3천만 명 이상이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대 최대였고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18% 상승했다고 하고요. 요즘은 또 TV로 안 보고 다 이렇게 스트리밍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18%가 껑충 뛰었다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3천만 명 이상이 받고 이 스트리밍까지 합하면 더 많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네요. 네. 미국 인구가 한 3억 되니까 3천만이면 10% 정도 네, 10% 시청률, 이상이. 시청률로 따져서 10% 이상 나온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로 보고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훨씬 더 높겠는데요. 많겠죠.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네.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봐요? 요새? 그러니까 저도 이 집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은 TV로 잘 안 보잖아요. 주로 다 이제 유튜브나 등등으로 보니까 실제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잡힌 것만 3,200만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반 트럼프 열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바이든이 그렇게 재미없다고 다들 비판하고 늙었다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도 연설한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온 걸 보면 네. 열기는 뜨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죠?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못하나 보자 뭐 이런 심리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그래요? 테고 항상 뭐 그렇죠. 왜 투표장도 우리 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 후보 싫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항상 그러니까요. 심리라는 게. 지난번 우리나라 대선도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러더니 투표장에는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 투표율 제일 높고 그렇게 뭐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득표 수도 많고. 네, 네. 아 근데 이번에 연설하고 그러면은 지지세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트럼프가 계속 우세하고 있지만 여러 분석에서 또 바이든이 우세해질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때요? 그 국정 연설은 7일, 현지 시간 7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용하는 이 조사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그 미국 에머슨 대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다음날 국정 연설이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바이든 입장에서 좋은 신호가 왔습니다. 왜냐면 45%로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랑 바이든이 45% 동률이었고 기존에 지난 한 1년간 평균을 냈을 때 그게 뭐 불과 오차 범위 내일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조금씩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부금 그런
걸 봤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이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도 바이든 쪽에서 좀 탄력이 붙었다 이런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미국 선거에서는 돈이 선행지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네네. 후원금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오르고. 네. 이번에 그 동률 나왔다는 그 조사는 에머슨 대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유권자 1,35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입니다.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네. 그거 다자조사인가요? 혹시 거기까지 나와 있나요? 그게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 했을 때 45% 동률이고 다른 후보들도 끼워 넣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뭐 1%, 2% 그러니까 1%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분이 지금 공식 대선 후보가 된 건가요?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이미 바이든도 그렇고 대선 후보가 된 거죠. 왜냐면 대의원의 과반 이상을 이제 득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지아주 이후에 이게 여러 군데 저번에 슈퍼와이어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네. 여러 군데를 이제 경선을 마쳤고 이미 사실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다 알고 어쨌든 있었죠. 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됐습니다. 후보가. 네. 그렇군요. 근데 전당대회는 이제 7월, 8월 이때 열리니까 네네. 이제 그때 공식적으로는 되는 거겠죠. 굉장히 긴 빠진 뭐 몇 달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전당대회까지.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대선 후보 선출하는 전당대회. 그렇죠. 지금 네. 양당 전부.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네. 뭐 동률이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네. 지난주에 스윙 스테이트 살펴봤잖아요. 미시간주 미시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조지아주를 두 후보가 다 갔다고 했는데 조지아도 스윙 스테이트죠? 접전지죠? 그렇죠. 네네네. 보통 이제 경합주 6개, 7개 얘기하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조지아주인데 네네. 사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조지아가 원래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공화당 주였어요. 네. 조지아는 항상 붉은색이었는데 바이든이 2020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92년 이후 1992년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에 더 많은 표가 간 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2020년이.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한 30년 만에 처음 이긴 거네? 그렇죠. 네. 그전에는 무조건 다 그냥 빨간색이었다가 그전에도 당연히 이제 트럼프였죠. 그러다가 2020년에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인구 구조가 변한 것인가 아니면 표심이 변한 것인가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도 그 경합주 6곳 안에 조지아는 들고요. 여기가 대선으로 그 대선 봤을 때 16석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가 19석, 뭐 여기 그 조지아가 16석, 저번에 말씀드린 그 미시건이 뭐 한 15석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그게 선거인단 숫자. 네네, 선거인단 숫자.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를 하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뭐 16석이면은 뭐 크죠. 전체가 500 몇 전체- 개 되죠? 네, 270개 이상이 돼야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당선권이 네, 네, 270개. 네. 그래서 16개가 조지아에 있고. 네.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왜냐하면 조지아가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는 게 우리나라 뭐 기업이 많이 간다라는 그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맞아요. 네. 그 전에 조지아 하면 트럼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전화해서 지난 2020년 대선 때 이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표 좀 만들어와 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던 주가 바로 조지아거든요. 네.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머그샷 찍고 이랬어요. 조지아 거기서 이제 형사 기소 당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조지아 아마 주지사한테 전화를 했었던 그때 건가요? 주지사인가요? 그때 하원 의원인가 하여튼 전화를 해서 네네네. 그랬죠. 당시 거기 이제 국무장관, 주마다 여기 국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을 이길 11,700표를 어디서든 마련해 와라.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형사 기소가 됐고, 그래서 당시에 자진 출두해서 머그샷 찍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트럼프가 머그샷 찍어서 그것도 한참 화제였는데. 저 그 사진 봤어요. 네,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뭐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 그 머그샷 찍고 트럼프 쪽에 또 기부금 엄청 들어왔어요. 네, 그한 탄압받고 있다. 24시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혹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정치로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머그샷까지 찍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다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지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긴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경제 전문가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네. 많이 가입 주시네. 네, 10년 네. 동안 32조 원 우리 돈으로 그렇게 이미 투자를 했다고 그러고 기아 자동차 공장 거기 가 있고 SK, LG 배터리 공장 지금 네네. 짓겠다고 투자하겠다고 발표해놨고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 거기다 짓겠다고 해놨고 거기가 뭐 파리바게뜨도 있고요. 파리바게뜨? 한인타운도 굉장히 크고 저 애틀란타에 갔었는데 애틀란타 근처에 가면 이제 한인타운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저는 못 그 가봐가지고. 거기는 한 카운티의 20%가 한국계예요, 인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데 같아 보이기도 하고.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32조 투자면 엄청나게 했네요. 네. 그렇죠. 32조. 엄청나게 투자해서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 환영받습니다, 사실. 조지아주 한국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아까 16명 선거인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500 몇 명 중에서는 그 작아 보이는데 네네. 조지아주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한 조지아주가. 1.5배 정도,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조지아주가 정도 되는데 인구는 1,000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업들이 가서 충분히 땅을 확보하고 공장을 짓고 있군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이긴 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지아에 많이 투자한 게 지난 한 10년 정도인데 왜 네. 그랬냐면은 네. 지난 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조지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된 동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부주고 또 옛날에는 뭐 노예 플랜테이션 면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네, 그 네. 조지아가 배경이잖아요. 그런 데라서 그랬는데 한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벤처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이테크 지역으로 막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와가지고 바이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럴 생각이 수도 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항상 경제랑 같이 가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지아에 지금 투자를 이미 하고 있거나 하기로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IRA 법안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금 등등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IRA는 거의 뭐 사기라고 얘기하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 IRA라는 법안 자체를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네. 보조금의 양을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지원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지연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려가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그런 동력 때문이라도 바이든을 더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에 바이든을 찍었던 그 레드 스테이시 네, 이번에는 누굴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곳이 이제 조지아죠. 네. 계속 공화당 지역에다가 한 번 지난번에 바이든이 민주당 됐고, 지역이 민주당이 됐는데 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선택할 네. 것인가? 네, 그렇다면 아마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그 팩터로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IRA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 조지아 가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 조지아 그 그런 좋은 방식으로 질문이에요. 얘기를 그 했나요? 국정연설 끝나자마자 바이든도 조지아로 달려갔고요. 네, 뭐 네. 슈퍼와일도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둘 다 갔어요. 네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제 머그샷을 찍었던 그 곳과 뭐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바이든이 연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장소도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가서 이제 독재자와 친한 트럼프를 찍을 것이냐 거의 이제 이런 논조로 네네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랬고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역시 불법 이민자들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면서 조지아에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경쟁적으로 네, 연설을 벌인 상황이었죠. 네네. 그만큼 조지아가 뜨겁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두 그러네요. 후보가 같이 달려갔으니까. 네. 격전지라서 관심이 가는데 그 트럼프는 지금 IRA 혹시 당선되면 철폐하겠다고 얘기하죠? 뭐 말은 하는데 그게 상하원 우리 왜 법 개정하려고 해도 우리 그 국회 통과해야 되듯이 거기도 네네. 상하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 네네네. 우리가 법이 안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하듯이 그렇죠. 네네네. 거기도 뭐 워낙 그 행정 그 명령 같은 게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이다라는 게 있고 실제 IRA가 워낙 바이든 표 법안의 어떤 상징이 됐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도 훼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해놓은 우리 기업들은 좀 지금 걱정이죠. 걱정이죠. 네. 그 보조금 받기로 하고 사실상 간 건데 실제 받는 그렇죠. 게 뭐 아예 안 주진 않더라도 뭐 5년 10년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절차가 생길 수도 기본적으로 한 있겠네요. 1년 정도 걸린대요. 지금도 네네. 이제 거기 우리 생산량을 분기별로 해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오는 데까지 1년인데 만약 2년, 3년 이렇게 지연시킨다면 예를 들면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럼 일단 바이든을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기업을 생각한다면 일단 바이든을 응원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선거 전망과 제가 지지하는 거랑 또 다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오늘은
바이든이 따라잡고 있다. 국정연설도 굉장히 잘했다. 성공적이었다. 네, 성공적이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계속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